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백소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신용장 거래 절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신용장 거래 절차입니다. 제목도 신용장 거래 절차잖아요. 그점을 절차를 쭉 배우실 거예요. 절차 배우시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신용장 거래 절차는 이렇게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고 신용장 발행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고 확인하고 등등의 절차로 이루어져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쭉 얘기한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한 단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 절차는 이번 시간에 다 끝낼 수는 없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2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용장 발행 의뢰하는 단계예요. 신용장에서는요, 신용장은 누군가 아무튼 일단 신청을 해야지 그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신청 단계입니다. 그 신청을 발행의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발행의뢰. 자, 발행의뢰는 누가 하죠? 누가 신청이에요? 누가 신청하죠? 수입자가 신청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수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가서 신용장을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뢰라고 표현을 하죠. 매수인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용장 개설 혹은 발행을 요구하는 절차, 그것을 신용장 발행 의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누가 될까요? 신용장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입자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가 거래하기 편한 은행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있죠? 여러분들도 주로 거래하는 은행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기업들도 주로 거래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용장은 이렇게 수입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곤 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용장 발행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말씀드릴 거예요. 신용장을 신청한다라고 해서 은행에서 무조건 오케이 열어줄게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신용장 금액에 대해서 수출자한테 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누굽니까? 은행이 됩니다. 은행. 그죠? 그래서 은행은 그러한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입자 대신 수출자한테 돈 주는데 아무 대가가 없다. 혹은 아무런 어떠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신용장 발행을 하는 은행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담보 설정입니다. 자, 만약에 수입자가 1억을 개설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수입자가 나중에 은행한테 돈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고 있다. 그리고 망해버려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수입자가 개설을 의뢰하면 수입자한테 담보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담보는 흔히 어떠한 기업의 그러니까 수입자가 되겠죠. 수입자 회사의 어떠한 예금이라던가 적금 혹은 어떠한 토지나 건물 등등 많은 재산을 담보로 해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보 설정이 되면 안정적이지만 하나의 두 번째 방지 장치를 하나 더 합니다. 은행에서는요, 이 담보뿐만 아니고 운송장 있잖아요. 수출국에서 발행되는 운송장에 자신의 이익을 담보시킬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송장을 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입자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하나 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에 자기의 이익을 표현함으로써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것이 굳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용장 발행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해서 그때 발행하면 수출자가 바로 수익자가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용장 종이 자체는요, 어떠한 돈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어떤 종이 서류이지 그거 종이 자체가 돈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용장 자체는 어떠한 돈을 지급하는 수단은 아니다.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또한 유가증권 자체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증명서류다라고 해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성된 신용장 종이 하나 가지고 그게 돈의 역할은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발행은행은요, 이쪽 그 통지은행 혹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행은행은 수출국에 있는 통지은행한테 수입자가 신용장 요청했던 거 그거 만들어줬으니까 수출자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쪽 은행과 이쪽 은행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은요, 은행끼리 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이름을 바로 스위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국제은행 간 전상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 은행끼리는 서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서로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취소불능화한 신용장 발행 신청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매우 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단어가 너무 길고 좀 무섭고 어색하니까 단어를 한번 쪼개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신용장이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발행하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신청서다 이거까지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뒤에 단어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앞에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취소불능입니다. 취소불능. 지난 시간 아마 배우셨을 텐데 취소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마음대로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취소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것도 잘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화환 뭐죠? 화환. 꽃다발이 아니고요. 화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서류.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불능, 마음대로 한측에서 취소할 수 없는 서류를 사용하는 신용장에 대해서 발행하려고 하는 신청서를 의미한다. 네, 클리어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application이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 취소불능 영어로 irrevocabl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환 어떤 내용이었죠? 서류, 네, documentary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credit. 그래서 그대로 번역이 되네요. 그죠?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 서류는 누가 작성을 할까요? 작성하는 사람. 누구요?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좀 힌트를 드릴게요. 신용장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즉, 신청자를 의미하겠죠. 누가 됩니까? 바로 수출자, 수입자죠. 수입자. 바로 수입자가 됩니다. 수입자가 이것을 작성을 해서 은행에 주면 은행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입자의 신용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담보를 잡아서 신용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단계, 신용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한 첫 번째 단계 바로 신청이었죠. 발행 신청. 그때 서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입자가 신청하는 서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거 서류 꽉 차게 한 페이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단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넘버라고 써있죠? 이거는 신용장 번호가 됩니다. 흔히 은행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드바이징 뱅크라고 써있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기로 했죠? 통지은행이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지은행, 즉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죠. 그 은행의 이름, 주소, 그리고 어느 지점인지 등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코드까지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 3번 볼게요. 어플리칸트라고 써있죠? 누굽니까?
개설 의뢰인. 이건 누구예요? 개설 의뢰인. 바로 누구다? 수입자. 수입자가 개설 의뢰인이 되죠. 그러니까 수입자 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등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beneficiary. 누굽니까? 수익자가 되죠. 수익자는 누구? 수익자는 누구와 같다? 수출자와 같다. 자, 그러므로 이 란에는요, 수출자 회사 이름, 그리고 주소, 디테일한 정보 등을 여기다 또 기재를 하게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amount. 금액을 의미하죠. 이 신용장 금액이 얼마짜리냐, 즉 수출자한테 얼마를 주면 되냐, 그것을 기재를 합니다. 통화 화폐 단위를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6번 갑니다. expiry date라고 써있죠. 유효기일을 의미합니다. 이 신용장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날짜를 기재를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 옆에 보시면 in beneficiary country, 그 다음에 at the count of ourselves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 수익자의 국가, 그 다음에 얘는 반대국이죠. 네, 수출자의 국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일, 즉 여기서 말하는 유효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은행한테 언제까지 서류를 줘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느냐를 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편의상 수출국의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여기다 표시가 되곤 하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tenor of draft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이거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draft는 어음이죠. 환어음. 환어음. 그리고 tenor는 뭡니까? 바로 만기를 의미합니다. 환어음 만기가 어떻게 되냐? 네, 에사이트 아니면 유산스 조건이라고 나오네요. 네, 요런 그 환엄에 따라서 이렇게 LC도 사이트 조건인지 유산스 조건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이론에서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통지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라고 하는 것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 수출자한테 알려주는 것, 그것을 통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익자인 매도인한테 신용장 발행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자, 이쪽 은행끼리는 세이프트로 발행이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수출자, 수입자들은 그 은행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 못해요. 그러므로 얘네 둘끼리는 시스템으로 사용하지만 그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서 혹은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수출자한테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지은행은요, 지급이행 혹은 매입할 확약 없이 신용장 및 변경을 통지한다라고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은행은 신용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얘 대신 알려주는 데만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확약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통지 방법 이미 말씀드렸죠. 자, 번역한 후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쪽 은행끼리는요 스위프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약어, 암호화된 약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끼리는 약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만 일반인들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평문으로 풀어서 문장형으로 풀어서 수출자한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통지은행이 수출자한테 알려주는 내용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똑같은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다시 배울 건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일부분만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시퀀스라고 해서 전체 페이지 중에 몇 번째 거냐? 자, 첫 번째 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이다. 한 장 중에 첫 번째 장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DOC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환신용장이란 뜻이죠. 네, irrevocable입니다. 이거 뭐였죠?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신용장은 무조건 다 취소 불능이다. 무조건. 만약에 여기에서 irre 빠지고 revocable 이렇게 나왔다. 그럼 틀린 것이에요. 그죠?
신용장은 무조건 irrevocable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 documentary credit number라고 써있죠? 자, 요거는 신용장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 아랫줄 날짜. 이 신용장을 개설한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써있네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써있죠. 네, UCP예요. UCP, 신용장 통일 규칙이죠. UCP의 가장 최근 버전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expiry, 네, 유효기일을 의미합니다. 여기 유효기일 나오죠. 자, 이때까지는 수출자가 은행에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느 나라 기준이다? 그 날짜는, 왜냐하면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한다? beneficiary country다. 그죠? 수익자 나라 기준이다. 그리고 applicant 보겠습니다. applicant라고 하는 것은 개설 의뢰인이라고 해서 즉 수입자를 의미합니다. 요 회사래요. 자, 그 다음 beneficiary 수익자죠. 즉 수출자가 됩니다. 수출자 회사 쭉 나오고 주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장의 금액입니다. 얼마짜리냐? US 달러 기준으로 이만큼이다. 자, 그리고 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톨러런스. 오차 범위를 의미하죠. 오차 범위. 그리고 pose는 positive. 그리고 n is negative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 인정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변동은 인정된다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사용 가능하다? Anybank, 어느 은행에서든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negoti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다시 배울 거예요. 이거 전문적으로 배우는 시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입이라고 하죠. 자, 신용장 중에 매입, 지급, 인수 이렇게 세 가지 방식 있죠. 그 중에 매입 방식이라고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드래프트, 네, 환원 발행되나 봐요. 환원 보니까 SIT 조건으로, 네, 일람 조건의 환원을 발행해야 되는 신용장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별표 갑니다. 드로위 별표해 주세요. 형광펜 드로위. 뱅크라고 써 있죠. 뱅크입니다. 여기에 실제 수입자가 들어간다. 은행 대신 수입자가 들어가면 그건 틀린 것이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을 때 여기에 만약에 수입자 회사 이름이 들어갔다 그럼 그거 틀린 걸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됩니다. 실제 이런 서류들이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 부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신용장 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주는 은행은 우리가 확인은행이라고 하죠. 확인은행은 수출국에 있든 수입국에 있든 혹은 재상국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확인을 어떤 은행이 해주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이 수입국의 나라가 즉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 있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험이 있어서 돈을 결과적으로 수출자가 못 받을까봐 불안한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못 주면 딴 은행이라도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하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렇게 발행은행과 똑같이 이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을 지는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출자에게 발행은행도 돈을 줘야 될 책임이 있고 만약에 얘가 못 준다 혹은 얘도 책임이 있지만 확인은행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수출자한테 돈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은행을 누구라고 한다? 발행은행이 아니고 확인은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수출자 입장에서 보시면요. 얘가 돈 주기로 했어. 근데 얘가 안 준다? 그럼 얘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중적으로 확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훨씬 더 안심하고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확인은행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볼 겁니다. 확인은행은 발행은행과는 별개로 신용장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가진다.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확인은행은 발행은행도 돈을 줘야 되지만 확인은행 자체도 대금 지급 의무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은행에 관련된 UCP 조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혹은 실제 확인 LC, 확인이 추가된 신용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확인은행이 되겠죠. 자, 우리는 확인을 한다. 그리고 확실히 약속을 한다. 이 신용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므로 여기 이 신용장의 근거에서 발행된 어떠한 발행된 환원이나 혹은 거기에 제시된 서류 등이 우리에 의해서 지급될 책임이 져질 것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확인은행이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바로 confirm 들어가면 이거 확인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및 취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문장 하나 나왔습니다. 별표 같이 해주세요. 신용장은 당사자 합의 없이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당사자는 기본 당사자 그리고 기타 당사자로 나누는데 기타 당사자는 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사자 하면 누구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본 당사자를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용장은 기본 당사자 합의 없이 변경, 취소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기본 당사자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죠? 수출자, 즉 수익자, 그리고 발행해주는 발행은행, 그리고 얘가 돈 못 주면 누군가 주기로 했죠? 누구예요? 확인은행. 자, 확인은행. 이렇게 셋이가 기본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신용장이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혹은 신용장 없던 걸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셋 다 서로 동의를 해야지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어떠한 신용장을 변경이나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셋 중 한 명이라도 난 이거 반대야 라고 하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조건 변경을 한다. 조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행은행이 수출자한테 통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연락을 줬는데요. 얘가 내용을 바꾼다는데? 라고 해서 다시 알려줘요. 바꾼다고 할 때 무조건 수출자가 오케이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바꾼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동의한다, 안 한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수익자가 변경에 대해서 승낙하거나 거절 통지를 할 때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낙한다 라는 얘기는 바꾼다, 거절한다 그럼 바꾸지 않는다. 즉 변경하거나 혹은 취소하거나 라는 것은 항상 이 세 측근, 특히 수익자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까지는 원래 신용장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신용장은 왜 바뀔까? 한번 열렸던 신용장이 왜 바뀔까? 그거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출자와 수입자 중에 어떤 거래를 10억으로 하기로 했다. 근데 경쟁자가 조금 더 싸게 판대요. 이미 신용장 개설됐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깎아줘 라고 하면 좀 깎아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등이 바로 신용장을 바꾸는데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 혹은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건값 말고도 뭐 선적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하겠다, 날짜를 뒤로 연기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용장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 취소를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발행은행, 확인은행, 수익자, 전원의 합의. 이 전원 누구죠? 바로 이 사람들이 기본 당사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합의가 있어야 변경도 되고 취소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신용장 자체가 취소된다. 자, 질문. 왜 취소할까요? 수출자, 수입자가 서로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 신용장을 만드는 건데 어떠한 이유로 이 거래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줘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없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용장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측근의 동의를 얻는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은행도 신용장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것, 그런 거로부터 해방이 된다.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자,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용장인지, 어떤 신용장을 바꾸고 싶은지 신용장 정보를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는 신용장에 어떤 내용을 바꾸고 싶은지, 어떠한 유효기간을 유효기일을 바꾸고 싶은 건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싶은 건지, 하향 조정하고 싶은 것인지, 수수료 누가 낼지를 결정할 건지, 혹은 신용장 취소되는 건지, 혹은 최종 선적일을 좀 바꾸고 싶은 건지, 혹은 요게 포함이 안 된다,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신용장 변경을 요청하실 때 쓰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신용장 변경 신청서는 누가 작성을 할까요?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죠? 신용장 자체를 신청했던 사람이 신용장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수입자가 됩니다. 수입자. 수입자가 개설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설 의뢰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변경 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용장의 양도를 보겠습니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넘겨준다라는 얘기죠. 우리 신용장에서 양도는 반드시 이 단어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단어, 의미는 비슷하나 스펠링이 다른 단어 있죠. 그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써드릴게요. 비슷한 단어 사용된다. 양도 트랜스퍼러블과 비슷한 단어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단어만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구조 있고요. 수출자가 자기가 신용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나 의무나 혹은 어떤 혜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것을 바로 양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받은 사람을 편의상 제2 수익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신용장에서 수익자였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1 수익자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신용장의 원래 수익자가 다른 측에 넘기는 것을 양도라고 표현하며, 그 양도받은 측을 우리는 숫자를 붙여서 제2 수익자라고 부르고 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제2 수익자는 수출자 국가와 같은 나라이어도 되고 혹은 다른 나라이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필요하냐라는 걸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청을 준다거나 혹은 어떠한 그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신용장 거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물건을 보니까 여러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로 합쳐서 만든 다음에 혹은 서로 모아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한 건을 위해서 이 수입자는 얘를 위해서도 일단 잠깐만, 이거 말고 이렇게 할까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출자가 여러 명인 건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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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5톤. 왜냐하면 한 회사에서 한 번에 물량을 다 같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가 조합을 해서 같이 납품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라면 얘한테도 신용장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벌써 그럼 5건이죠. 아,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대표되는 회사를 하나 고르자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해라. 네가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쪼개서 다른 4명 회사와 알아서 나눠라 혹은 정해진 만큼 나눠라 이렇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용장 양도죠.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5회사한테 남겨주는 주체를 다른 회사, 즉 예를 들어서 얘와 본사 지사이에요. 혹은 얘랑 되게 친한 회사예요.
그래서 얘한테 신용장을 만들어주고 얘한테 야 5명을 네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네가 넘겨줘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은 신용장 양도 신청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트랜스퍼라고 나와 있죠. 양도 신청서예요. 자, 토탈도 있고요. 파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용장 전체 금액 전체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일부 금액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네, 여기서는 지금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양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훨씬 더 깊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신청서입니다. 어떤 신용장인지 그 디테일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에 어떤 내용을 양도하고 싶은지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요, 신용장 프로세스 중에 어디까지 마쳤냐면 양도까지 마쳤습니다. 아주 많이 왔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볼 건데요. 자, 아무튼 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용장 발행 의뢰 수입자가 자기네 거래하는 은행 가서 신청을 하죠. 그 다음에 은행은 그 신용도, 재산 등등을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용장을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수출자 국가에 있는 은행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하죠. 그럼 그 은행은 수출자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보시면 필요시에만 진행한다라고 써 있죠. 이거는 괄호. 요거는 꼭 안 해도 돼요. 신용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 확인 절차 들어가고요. 변경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 액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도해야 된다. 들어가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아래 봅니다. 발행 의뢰인이 신청한다. 네, 그래서 발행 의뢰인을 apply, 즉 발행하는 사람이라는 뜻, applica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발행은행과 통지은행 이미 배우셨죠? 발행은행은 수입국에 있는 은행, 통지은행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 자,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동의해야 된다? 기본 당사자. 기본 당사자 셋 있었습니다. 누구? 발행은행, 그 다음에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 수익자입니다. 수입자 아니고 수익자. 수출자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만 사용이 된다. transfer 아니면 transferable 이런 단어만 사용이 된다. 그죠? 이거는 어떤 다른 시간에 실제 서류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꼼꼼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신용장 거래 절차 후반을 위해서 달릴게요. 고고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